그런데 이 하단형 공급기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답니다, 여러분. 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보시는 이 공급기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공급기일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정압형 공급기가 그렇게 많이 팔렸는가? 정압형 공급기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그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문제점들,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의 대부분을 개선한 공급기가 얘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이 팔렸느냐? 엄청 싸요. 굉장히 쌉니다. 그렇지만 얘도 해결하지 못한 단점이 있어요. 대다수의 정압형 공급기는 잉크를 공급을 할 때 얘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요. 눕힌 다음에 얘를 뚜껑을 열고 이쪽으로 잉크를 붓고 여기다 다시 닫고 다시 얘를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압형 공급기들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냐면요. 이 병을 반대로 이렇게 기울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 이 정압형 공급기는 이제 실제로 잉크가 저장되어 있는 제1저장소, 그리고 공기가 유입되는 제2 저장소가 있는데, 보통 이 저장소를 뒷방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무한잉크 하는 사람들이 흔히 여기를 뒷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뒷방에 잉크가 차 있으면 안 돼요. 차 있으면은 혼색이 납니다. 그래서 잉크를 보충할 때 항상 이 뒷방과 1번 방과 2번 방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 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1번 방은 진공 상태입니다. 이 마개를 절대 열어서는 안 돼요. 진공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1번 방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로 헤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출력을 할 때 잉크를 가져가게 되면은 뒷방에 조금 남아있는 잉크가 먼저 소진이 되고, 여기로 에어가 들어가면서 뽀록 끓으면서 이제 이 1번 방에 있는 잉크가 이제 소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를 앞으로 기울이거나 하면은 1번 방에 있는 잉크가 2번 방으로 잉크가 넘어와 버리면서 혼색이 나버려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 레이2 공급기가 어떤 부분을 개선했냐? 바로 그 부분을 개선한 공급기예요. 얘는 이렇게 넘기셔도 이쪽으로 잉크가 안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도 이쪽으로 잉크가 안 넘어와요. 그걸 개선한 공급기가 이 레이2 공급기예요. 원래 레이1이 있었거든요. 레이2가 있었으면 레이1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레이1에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나온 게 레이2예요, 2예요. 이쪽에, 그래서 보통 이 정압형 공급기를 사용을 하시던 소비자분들께서 혼색이 났다 그러면은 이 뒷방,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1번 방, 여기가 2번 방. 흔히 이걸 뒷방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잉크가 차 있다면은 정상적인 출력이 되질 않습니다. 이 뒤쪽. 자, 경계선 보이시죠? 여기가 1번 방, 이게 2번 방이에요. 여기가 잉크가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 있으면 혼색이 납니다. 자, 레이2 같은 경우는 그걸 개선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타사에서 나온 여러 많은 정압형 공급기들은 대부분이 이쪽으로 잉크가 넘어가요. 넘어가게 되면서 혼색이 났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첫 번째로 이 뒷방을 보세요. 여기 잉크 차가 있다면 공급기를 옆으로 기울여서 2번 방에 있는 잉크를 1번으로 다시 보내야 돼요. 보내서 다시 딱 세워주시면은, 그렇게 보내주고 난 다음에 헤드 청소 한번 하시면은 간단하게 그 혼색난 증상이 사라집니다. 수리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보시면 잉크 거의 없죠? 마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차는 거 보이세요? 지금 1번 방에 잉크가 별로 없어가지고 보세요. 잉크 수위가 찼죠? 찬 거 보이세요? 이렇게 놔두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번 방의 수위와 2번 방의 수위가 똑같은 수위에서 만납니다. 소비자에게 이것도 절대 이 상태로 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뒷방에 보시면요, 노란색 잉크가 별로 없어요. 보세요. 잉크가 여기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으니까 얘가 그나마 이 정도죠. 여기에 잉크가 이만큼 들어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 뚜껑을 한번 열어버리시면 뒷방 훅 차버립니다. 이게. 잉크를 쓰다 보면은 진공 상태 1번 방에 빈 공간이 부피
실제로 남아있는 잉크의 부피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남아있는 잉크와 뒷방의 부피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피가 형성이 되게 되면요, 외부 온도 변화에 의해서 대기압이라고 그러죠. 외부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빈 공간에 있는 공구는 배출시킬 곳이 없기 때문에 팽창하는 양이 그걸 오버해 버립니다. 그걸 오버한 양이 그대로 다 헤드 노즐로 가버려요. 카트리지로 가버려요. 그래서 정압형 공급기가 보통은 500cc를 넘어가면 대부분 좀 위험합니다. 제가 봐서 350cc가 제일 안전해요. 그 다음은 압력 밸브형 공급기입니다. 댐퍼형 공급기. 압력 밸브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공급기를 만든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이 댐퍼형 공급기는요, 압력 밸브가 있어야 되는 위치는 프린터 노즐 높이를 계산해서 압력 밸브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압력 밸브 댐퍼, 압력 밸브를 같이 들지 말고 댐퍼를 프린터 노즐보다 더 낮은 위치에다 댐퍼를 놔두고 잉크 100만 위로 이렇게 들어버리잖아요. 아무리 드셔도요, 이 잉크를 일로 못 갑니다. 댐퍼형 공급기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요, 필드에 나가서 소비자한테 납품을 해가지고 고객이 사용을 해봐야지만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알아. 그걸 제가 계산했던 게, 이제 저희들이 이번 뉴블랙을 출시를 하면서 압력 밸브형 공급기에 그 납품을 하기 전에 미리 혼색 여부를 그 구분 짓기 위해서 했는 게, 압력 밸브에서 바로 헤드 카트리지로 가는 게 아니라 압력 밸브에서 진공팩을 거쳐서 가도록 한 거예요, 제가. 이 압력 밸브가 불량이 나게 되면은 얘는 이 진공팩 속에 잉크가 이 배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프린트기 달 필요도 없어요. 달 것도 없이 10.89 이 압력 밸브는 불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진공팩 역할이 뭐냐? 우리가 정품 카트리지를 분해해 보시면 안에 진공팩이 들어있잖아요. 그 진공팩이 정품 카트리지 속에 있는 950, 951 정품 카트리지 속에 들어있는 진공팩 상태가 이 팩 상태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불량인지 아닌지는 필드에 나가서 소비자가 써봐야지만이 알았던 부분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게 기능이 들어있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프린트기의 고장인지 공급기의 문제인지를 바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 그리고 이 변공급기 치명적인 또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납품을 할 때는 꼭 잠가서 납품을 하고 거르쳐 갖고 살짝 열어놓고 그냥 사용을 했었어요. 그럼 그렇게 쓰면 되는데, 소비자가 잉크 다 됐네? 열어. 잉크 부어. 꼭 잠가버리네? 이걸 꼭 잠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숨쉬는 뚜껑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숨쉬는 뚜껑의 원리는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라텍스 알죠? 우리 그 등산복이나 뭐 우리 이제 그 기능성 원단이라고 그러죠. 숨쉬는 그 이제 라텍스 원단 위에다가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보시면요, 스며들지 않고 위에 그냥 떼굴떼굴 굴러다닙니다.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그러면 그 라텍스의 입자를 조금 넓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병뚜껑에 그 안에다 보통 부직포 들어있잖아요. 사이에다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라텍스를 가지고 융착을 시켜버리면요,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뒤집어 버리면은 액체에 잉크가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떠가 있는 상태가 돼요.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 놓고 꾹 눌러 보시면은 바람은 숨을 쉬어요. 이 슬라이드처럼 압력 밸브 높이가 위아래로 조정이 됩니다. 위아래로. 카세트 2단짜리에 이 공급기를 달 때는 그냥 얘만 위로 올리시고 양쪽에 나서 돌리시면 돼요. 뉴블랙 공급기 받으시면은 잉크 넣으시고 석쇠 당겨 갖고 미리 두세 개는 여분으로 갖고 계세요. 그리고 프린트기에 달 때 팩 상태 확인하시고 공급기 다세요 라고 제가 안내를 드려요. 그리고 보고 이상 있다 싶으시면 요거 두 개 딱 풀어서 밸브 교환해서 다시 당겨 놓고 다른 공급기 다시고. 제가 처음에 이 하단형 공급기를 처음에 개발하고 내가 제품화 시킬 때 진짜 엄청난 희열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단형 공급기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답니다, 여러분. 하단형 공급기는 하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잉크가 있으니까 헤드 노즐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하단에서 받쳐주는 양이 있어요. 카세트 1단까지만 가능해요. 카세트 2단짜리에다가 하단형 공급기를 쓰시게 되면요, 시간이 많아질 뿐이지 싹 빠집니다. 뒤로 다 역류해서 뒤로 밀려납니다. 자, 하단형 공급기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정압병과
압력 밸브형. 얘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단점을 다 해소시킨 공급기가 하단형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점이 딱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가 잉크 수위를 알 수 없다. 그거는 센싱으로 커버를 했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도 극복하지 못했던 거. 헤드 노즐이 높은 곳에서는 하단형 공급기를 쓸 수 없다. 달 수 없는 프린터기라면 달 수 있는 공급기를 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만든 거잖아요. 빈 공급기를 하면서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스트레스와 이 많은 것들을 그걸 다 생각해서 여러분 저도 팔기 쉬운 공급기 만들어서 팔고 싶어요. 잉크를 한도 끝도 없이 팔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요. 우리는 무한 프린터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무한 프린터기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 산업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비즈니스를 하는 아이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